창조 경제의 생태계, 결국 지식 생태계가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은 바로 이 지식 생태계의 경쟁력에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추세는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스마트 혁명, SNS를 통한 다양한 생태계 간의 결합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각 부분의 이 밸류 체인들이 하나하나 다 분해가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실리콘밸리의 퀄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올리면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는 경우에 퀄키라고 하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만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수익이 나면 바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의 순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지식 생태계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그런 회사들이 매일같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으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쓰고 있죠. 이 IP 생태계가 가장 기저에 든든한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건 결국 창의적인 부분이 잘 보호돼서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되지 않으면 하나의 생태계가 제대로 순환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IP 생태계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체계의 선진화라고 하는 이 과제는 바로 이런 IP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IP 생태계에 있어서 사실은 199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둘 시대를 구분을 해보면 과거에는 소위 특허 전문 회사,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특허 괴물, 또 특허 라이센싱 회사, 또 그걸 좀 중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NPE, Non-Practicing Entity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부터 그런 회사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면서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그 지식 생태계를 좀 더 잘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조업체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의 제조업체를 공격하는 특허 괴물이다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IP의 지원 서비스 사업 자체도 많은 새로운 DNA를 가진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가 가능했다든지 아니면 경매 전문 회사 오션토머 같은 기업이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특허 기술을 분석해주고 또는 컨설팅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는 굉장히 많이 생겨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기술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고 IP금융이 새로운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이제는 PEF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IP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IP를 이 채권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금화하는 그런 금융 비즈니스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의 변화를 큰 그림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중간에 에이전트가 없이 그저 IP를 창출하는 것과 또 기업을 연결해주는 아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만 존재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IP를 창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디지털 이런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IP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중에서 독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P라고 부르는 특허 전문 회사들이고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역시 IP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는 새로운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창출을 합니다. 제조업 중에도 IP 인텐시브한 지식재산 집약적인 기업들이 컴퓨터, 반도체, 제약 분야 등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미국에서 약 3,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바로 IP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도 그 이후에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전체 고용 중에서 4천만 개의 일자리가 IP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나온다.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특허 조사 분석이라든지 라이센싱, 거래, 번역, 컨설팅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아직은 너무나 작습니다. 약 4천억 규모고 전문 업체는 아직은 9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 회원사들이 대개 이런 회원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은요, 사실은 IP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싱, 그러면 ThinkFire. 이런 회사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는 회사일 겁니다. 또 Intellectual Ventures. 이거는 약 50억 달러의 돈을 모아가지고 특허를 사모으고 또 그걸 거래하고 라이센싱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거의 있고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IP.com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특허를 좋은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지를 않고 이건 특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공개만 해버리기 위한 그런 전문 회사 IP.com 같은 회사도 새로운 DNA를 가진 아주 특징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유의 기업들은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즈도메인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윕스 같은 회사도 너무너무 고용 창출형이면서도 IP 서비스 지향적인 산업 분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1년에 이공계 대졸 출신자를 100명 이상씩 고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이렇게 큰 기업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윕스였다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금년 3월에 방문을 한 적도 있고 합니다. 기술 이전, 번역, 컨설팅, 금융 이런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결국은 최근 들어서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쿼키라고 하는 회사는 대표적인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를 대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회사.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일단 홈페이지에 띄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견본을 만들어주고 그걸 시장에 내놓는 그런 킥스타터라고 하는 그런 회사. 이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DNA를 가진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분야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뭐 매일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데일리, 이투데이 뭐 3명만 있으면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는데 실리콘밸리에 보니까 소위 IT의 팀 블로그 형태로 해서 IT 기업의 홍보 전문 미디어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지식 생태계의 기반 하에서 출발이 된 거고 우리도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특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벤처기업, 중견기업 친화형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되겠다. 심사는 철저히 하고 심판이 걸렸을 때 그냥 무효가 너무 쉽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특허제도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허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강해져야 또 그 권리의 안정성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런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되고 특히 분쟁이 발생됐을 때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창조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중기청이나 많은 관청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고 이제 정말 지식 서비스 기업을 좀 육성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어느 한 부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 부처가
좀 더 정부 3.0의 개념에 입각해서 좀 협력하는 그런 공동의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청과 특허청이 협업을 해야 실질적인 IP 서비스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식 서비스 업체의 많은 문제점들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신생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준 산업 분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산업 분류가 없는 산업 분야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늘 하게 되고, 따라서 표준 산업 분류 같은 것도 기술 혁신의 변화에 맞춰서 즉각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다. 특허 정보의 공개 조치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또 고용이 창출됐는지 특허 정보의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특허 경영을 통해서 한 단계 지식 기반형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 IP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사라든지 분석사, 평가사, 이런 것들이 통칭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의 여러 가지 검정,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IP와 금융이 효율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지금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몇 군데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IP를 담보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데 아직 법제가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산과 채권에 대한 담보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허나 지식재산 쪽에 좀 더 특화된 제도의 개선, 법제의 개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대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